244페이지입니다. 자, 파동은 영어로 wave. 그렇지. 웨이브. 뭐 요즘 뭐 OTT 중에 뭐 넷플릭스 웨이브 뭐 많지. 그 웨이브. 자, 이 웨이브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면 진동에 의한 뭐가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진동에 의해서 뭐가 에너지라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 즉 매질이라고 불러. 이 매질은 뭐 한다?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즉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동하지 않는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뭐를 움직여 준다고? 뭐를 전달한다고? 에너지를 전달한다. 알겠습니까? 에너지를 전달한다.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때 그 진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불러. 만약에 이 진동이 지진이라면 그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뭐라고 불렀지? 진원이라고 불러. 진원. 그러니까 파원, 진원 이런 것처럼 원, 근원 원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가 시작된다.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파원이라고 불러주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준다고? 매질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지. 옆에 보면은요.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이 매질인 거고 물결파는 물이 매질인 거고 소리는 공기나 액체나 기체 공기, 기체지, 그치? 고체, 액체, 기체. 요걸 두드려서 나는 소리는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 물론 우리 귀에 들어올 때는 기체를 통해 들어오긴 하지만, 물 속에서 나는 이런 소리들은 액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알겠습니까? 매질은 진동만 한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파동의 종류가 있는데요. 파동은 뭐에 따라서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두 개의 방향에 따라서 진행과 진동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횡파입니다. 횡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물결파 같은.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 그지? 뭐 가수가 불렀잖아. 위아래. 그지? 진동하는 게 뭐라고? 횡파. 알겠습니까? 횡파가 부릅니다. 위아래.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앞뒤로 진동하는 게 종파야. 맞지? 그치? 비둘기 새끼가 앞으로 걸어갈 때 모가지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거. 그치? 종파야. 비둘기가 모가지를 움직입니다. 종파. 그래서 횡파라는 친구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다? 수직이다. 반면에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더라? 나란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횡파라고 하는 친구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면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세컨더리의 약자야, 물결파 등이 있고요. 종파는 음파, 지진파의 P파, 그리고 하나 더 초음파. 음파에서 인간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큰 친구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불러. 결국 초음파도 소리야. 사람이 듣지 못할 뿐이야. 그러나 뱃속의 태아는 들을 수 있어. 자, 초음파. 나중에 지금 얘기할까? 자, 음파가 20에서 20 이렇게 쓰지 말자 헷갈릴까봐 2만 헤르츠를 우리가 음파라고 불러. 1초에 20번 진동하는 친구부터 1초에 2만 번 진동하는 친구까지가 음파야. 그리고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친구가 초음파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20에서 2만이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학생들에게 저기가 있어. 그 음파 테스트 하는 게 있어. 들려줘 보면 16,000Hz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 못 들어. 조금 이제 귀가 발달한 친구들은 한 17,000 정도까지 듣고 그 이상은 거의 못 들어. 태아는 조금 더 높이까지 들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초음파. 반면에 20Hz보다 더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오히려 또 못 들어. 그건 초저주파라고 불러주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요거 말고 파동의 종류를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나만 더. 이건 뭐 어차피 뭐 교육과정에 나온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첫 번째 탄성파라는 친구가 있어요. 탄성 띠용 이게 탄성 아니야, 그렇지? 이 탄성파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질이 필요한 친구가 탄성파야. 매질이 필요한 친구. 매질이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우린 탄성파라고 불러줘. 반면에 매질 없이도 에너지가 스스로 전달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바로 비탄성파.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 전자기? 비탄성파가 대표적으로 전자기파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비탄성파는 전자기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누는 게 맞지만 비탄성파 안에 전자기파밖에 없어요. 전자기파에는 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장파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원의 모양에 따라서 첫 번째 구면파. 파원이 점이야. 그럼 점이면 그 점을 통해서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에너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바로 구면파. 반면에 두 번째는 평면파. 얘들은 이렇게 매질이라네. 파원이 점, 평면파는 파원이 선. 이렇게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자를 가지고 물을 탕탕탕 두드리면 어떻게 돼? 웨이브 파도가 만들어지지.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동그랗게 퍼져나가지?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파원의 모양 또는 이건 이제 마루의 모양이라고 보기도 해. 마루라는 것들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자 바로 얘기합니다. 자, 이 파동의 요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선생님 마루 얘기했었지. 니네가 알고 있는 마루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지. 호두마루. 무슨 뜻이야? 호두. 호두 과자. 아이스크림이야? 호두 과자. 아이스크림이 마루야? 아니요. 마루라는 건 정상이라는 뜻이야. 예전에 호두마루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었어. 호두가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 1등한 호두, 산 정상에 가장 먼저 도달한 호두가 호두마루로 갑자기 변신을 해. 아이스크림으로. 이거 무슨 뜻이야? 최고의 호두를 쓴다 이 얘기야. 호두마루만 있어? 그 뒤로 뭐가 나왔어? 체리마루가 나왔어. 또 뭐 있어? 피자마루도 있어. 그지? 그 마루라는 뜻이 순 우리말로 정상, 최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루라는 건 요 가장 높은 지점, 파동에서 진동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위아래로 진동을 할 때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마루라고 불러. 마루. 알겠습니까? 마루.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뭐다? 마루더라.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뭐더라? 골. 골로 간다. 그렇죠. 골로 간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을 때 엉덩이, 팬티 사이로 엉덩이 이렇게 골 보인다 그러잖아. 야, 너 골 보여, 씨. 더러워, 막 이러잖아. 그지? 이런 것들. 왜? 누구 골 보였어? 아니야. 골로 간다잉. 자, 그래서 마루와 골 둘 다 쓴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 진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의 마루하고 골의 이 높이를 우리가 이제 보통 파고라고 불러.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 파고. 이 파고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중간에 뭐가 있어? 진동 중심이 있어. 이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골까지의 깊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진폭이라고 불러. 진폭.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불러준다. 영어로는 대문자 A를 써. amplitude의 약자야. amplitude. 다음에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부터 그 다음 골까지 마루 골.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파장이라고 불러. 또는 한 번 진동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여기도 파장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죠.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파장. 영어로는 wavelength라고 부르고 실제로 쓸 때는 람다라는 표현. 한문으로 들 입자하고 비슷한. 들 입자 모르는 사람 있어. 사람인 이렇게 쓰지. 들 입은 이렇게 쓰면 돼. 거꾸로 시옷. 알겠지? 아이고 뭐고. 됐죠? 다음 주기입니다. 주기. 한 번 동안 어떻게 돼? 진동하는데 마루에서부터 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마루까지 올라오는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 영어로는 period. 그리고 우리는 대문자 T 이렇게 써. 타임의 약자. period인데.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진동수.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 몇 번 진동하는지.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고 우리가 영어로는 frequency의 F, 소문자 F를 씁니다. 단위는 헤르츠, 주기의 단위는 초, 파장의 단위는 미터. 보통 미터를 써. 센티미터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미터를 많이 쓰지. 미터, 세컨드, 헤르츠. 헤르츠는 많이 들어봤지. 라디오 틀면 97.5 메가헤르츠, 95.7 메가헤르츠, 93.3 메가헤르츠 막 나오잖아, 그렇지? 이 헤르츠가 메가라는 것만 앞에 붙여준 거야. 10의 6제곱.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진동수하고 주기 관계는 서로 뭐더라? 역수 관계더라. 예를 들어 볼게.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리는 애가 있어. 2초.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려. 그러면 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0.5. 그렇지. 0.5번 진동하지. 그렇지. 그러면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0.5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한 번 진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0.25초인 애가 있어. 4분의 1초.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4번 진동할 거 아니야. 역수 관계라고. 알겠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위상이라고 이제 페이즈라고 불러주는데, 요 위상은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요. 이 파동의 어떤 상태를 내는 걸 우리는 위상이라고 불러. 모양과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상이라고 불러. 위상.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파동 그래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 자, X축이 위치인 친구는요. 마루부터 마루까지 의미하는 게 뭐더라?
파장이야. 왜? 거리니까. 근데 x축이 시간인 경우가 있어. 얘는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시간이잖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야. 주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파장이 아니고 여기서 요 폭을 우리는 뭐야? 아니 왜 이래?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는 보다 주기다. 알겠습니까? 뭐일 때? x축이 시간일 때는. 위치나 변이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일 때는 안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파동의 속력이에요. 속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속력 V는 뭐분의 뭐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지? 근데 파동이라는 친구는 얼마나 걸려서 얼마나 갔는지를 재기 위해서는 한 번 파동이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이동한 거리 파장 관계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주기와 한 번 이동하는 데 걸린 이동하는 거리 파장. 그래서 t분의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린 뭐라 그랬어? t분의 1이 뭐였어? 진동수 F였잖아. 그치?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t분의 1은 진동수 F.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얘가 F 람다로 바뀌어진다. You got it? 오케이. 그랬을 때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더라? 짧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어떻더라고? 파장이 짧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줄에서 생긴 파동의 속력은 줄이 가늘수록 그 다음에 팽팽할수록 어떻더라? 더 빠르다. 느슨한 것보다 팽팽해야 띠용 이게 많이 된다고. 그 다음에 물의 깊이는 어떨수록 깊을수록 왜? 얕으면 얕을수록 바닥하고에 뭐가 있어? 마찰이 생기니까. 마찰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다. 고체는 대략 3에서 4km/s. 뭐 고체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충 이 정도 되고요. 액체는 1500m/s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1517인가 1518 정도 되고 소리는 340m/s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331.45야. 자, 요거야.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V는 요겁니다. 331.45 플러스 0.6T. 온도 0.6T. 그러면 온도에다가 0.6을 곱한 다음에 331.45를 더하면 공기 중에 소리의 속력이 나온다. 평균 온도를 15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340 정도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매질이 다른 매질로 이제 바뀌면 하나의 매질에서 또 다른 매질로 매질의 종류가 바뀌어 버리면 뭐가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져. 자, 이때 중요한 건 V는 F 람다였었지. 맞아요? 절대로 뭐는 F는 불변합니다.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하질 않아. 그럼 결국 변한다라는 건 뭐야? 파장이 변한다.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모두 속도도 변한다. 알겠습니까? 파장이 변하니까 속도가 변한다. 요거야. 지금 보면은 얘는 매질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그지? 여기가 파장이야,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졌지? 맞아요? 파장이 짧아졌다는 건 더 어떻더라? 느려졌다. 파장이 짧아지면 왜? 요게 짧아지니까 속력 느려지겠지. 그럼 항상 어느 쪽으로 꺾인다?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안 꺾였을 때, 그치? 근데 얘는
빠른 매질이고 얘는 매질 2는 느린 매질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빠른 매질은 위쪽에 있고 느린 매질은 아래쪽에 있잖아. 어느 쪽으로 꺾였어? 아래쪽으로 꺾였잖아.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요 굴절은 항상 어디로? 느린 매질 쪽으로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느린 매질 쪽. 자, 이때 중요한 거. 요거 좀 중요해. 자, 여기다가 어떤 가상의 굴을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좀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 원이야, 원.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와 요 빗변의 길이는 어때? 같지? 그러면 빗변분의 요거 높이, 요 높이를 뭐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치고 여기를 여기 R이 써 있으니까 R이라고 쓰면 되겠다. 뭐 A1 여기를 A2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빗변을 B라고 가정하면 자, sin I는 B분의 A1이고 맞니? 네. sin R은 요 R 뭐야? B분의 A2가 되겠지? 맞아요? 결국은 sin I분의 sin R분의 sin I는 뭐야? B분의 A2분의 B분의 A1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분의 뭐야? H분의 그렇지. A2분의 A1이 되겠지. 그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A2분의 A1.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람다는 파장 B. sin I R분의 sin I는 뭐분의 요거 거리분의 요 거리. 요 거리가 뭐야? 파장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된다. 요거 람다 2분의 람다 1. 그리고 얘는 누구분의 V2분의 V1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 값이 어떻더라? 항상 일정하더라. 이거를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불러. 굴절률. 알겠습니까? 굴절률. 뭐에 대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무슨 굴절률? 상대 굴절률.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어.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무진장 중요합니다. 요거 방금 했던 거 그거. 자, 빛의 굴절률. 이건 뭐냐면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의 B를 매질의 굴절률.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서 얘기한 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한 거고 실제 굴절률이라는 건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라고 보통 표현해 우리가. 그렇지? 광속 불변 원리에서 한번 얘기했었지. 보통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였어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요 빛의 속력분의 뭐야?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 이 굴절률이지. 그래서 이 굴절률은 뭐다? V분의 C다. 왜? 아까 얘기했어. 위에서 나왔잖아. 여기의 속력분의 여기의 속력. 그지? 그래서 여기 V2, V1. V1이 근데 뭐야? C에 해당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속력을 V라고 놓으면 여기 이제 진공이라고 놓은 거야. 진공이고 여기 뭐야? 매질이라고 놓으면 V분의 C, V분의 C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그 물체의 굴절률이라고 불러준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스넬 법칙이에요. 스넬 법칙은 굴절률이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무엇이 빛이 진행할 때 그러면 V2는 여기서의 요 V2 요건 이제 방금은 진공과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진공이 아니고 매질 1, 매질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V2는 뭐야? 굴절률 N2분의 C V1은 N1분의 C 그치? 왜? 요거니까 굴절률이 V분의 C잖아.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V는 N분의 C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V는 N분의 C.
n분의 c 집어넣으면. 그럼 결국은 얘는 뭐다? n1분의 n2 이렇게 된다. 거꾸로 뒤집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n1, 2 이거를 1, 2가 12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 값이 어떻더라?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굴절률에 따라서 얘가 비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꺾이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꺾이고 그런 식으로 그 굴절률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매질에 무엇이 클수록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이 더 어떻더라? 느려진다. 즉 더 많이 꺾인다. 법선이 뭔지 기억나니? 내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빛이 들어오는 면에 수직인 요 선이 바로 뭐더라? 법선이야. 즉 굴절률이 클수록 법선에 더 어떻게 된다? 더 가까워진다. 더 많이 꺾이니까. 알겠습니까? 요거 순서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자, 진공, 공기, 물, 유리, 죽은 아몬드.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십시오. 굴절률. 그럴 뻔했다. 부등호를 거꾸로 써버렸네. 어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물결파입니다. 물결파. 역시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그럼 어디가 더 느렸어? 얕은 쪽이 느렸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는 요렇게 가야 돼. 원래대로라면 안 꺾인다면. 근데 어느 쪽으로 꺾여? 아래쪽으로 꺾였지. 그럼 얘가 더 어떻더라? 느린 물. 느린 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얕은 물. 얘가 깊은 물이 되겠지.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쪽으로 꺾였지. 위에가 그러니까 어떤 물? 얍이 아니고 얕은 물. 아래가 깊은 물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뭐 진동수는 당연히 매질은 어떻더라? 일정하다. 똑같았고. 그 다음에 파장. 아까 얘기했었어. 깊은 물이 더 어떻더라? 길다. 그러니까 얘는 매질 1이 2보다 크다. 얘는 2가 1보다 크다. 속력. 똑같았지? 각도. 똑같았지? 굴절률만 어떻더라? 얕은 게 더 어떻더라? 크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생활 속의 굴절 현상들, 뭐, 이 꺾여 보이는 연필, 이거는 뭐 굴절률 때문에 그런 거고, 물에다 넣으면 꺾여 보이는 거고, 신기루 아지랑이, 뭐 렌즈,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소리의 굴절. 밤엔 어때? 조금만 얘기해도 어때? 멀리 퍼지는 거. 왜? 지표면이 더 어떻거든? 차갑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 더 차가울수록 느리다 그랬지. 소리의 속력은. 그치? 그러면 지표면이 낮에는 더 뜨겁고 하늘이 낮에는 더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 낮에는 내가 여기서 말을 해.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겠지. 공기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여? 차가운 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돼? 태양신 섬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하면 쉽고. 밤엔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고. 뜨겁다고 하면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가 차갑고 따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거지. 어깨 동무하듯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소리가 더 멀리 퍼진다. 그 다음에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진행한다. 바다에서는 막 비스듬히도 치고 막 하는데 육상 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 거의 해면에 나란하게 들어오더라. 왜? 튀어나온 것이 더 느리잖아.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곧.
들어간 곤을 뭐라 불러? 만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자, 그거 이용하는 것들도 있어. 이런 거 알겠지? 그 우리 요즘에 보면은 과일 당분 몇 브릭스인지 측정하는 거 있어. 과일즙 이렇게 한 방울 똑 짜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 얘가 설탕물이 얼마나 들어있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왜? 당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굴절이 더 어떻게 돼? 많이 되거든. 그 굴절율을 이용하는 이 당분, 굴절 당독이 이런 것들. 그다음 지구 내부 구조 분석, 이거 지진파 이용하는 거지. 뭐 광학기계랑 안경 뭐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